책을 들으며 행복하게 성장하는 채널인 홍삼 먹는 펭귄에서 20번째로 들려드릴 책은 부자의 인맥입니다. 요약본을 청취하시며 행복한 삶 영위하시길 빕니다. 어떻게 하면 대부부들과 친해질 수 있나요? 회사를 설립했을 당시 나는 집사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었고 대부부 지인도 한 명도 없었다. 그야말로 연줄, 실적, 인맥이 전혀 없는 삼중고에서 시작했다. 당시 나는 어떻게든 대부부들과 연주를 만들고 싶어 인맥을 동원해서 창업자와 최고 경영자들이 모이는 파티에 참석하거나 개별적으로 광고 메일을 보내는 등 나름대로 영업에 노력을 기울였다. 명함을 주고받으며 대부부들에게 내 얼굴과 이름을 알렸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일로 연결되지 않았다. 처음 반년 동안은 거의 개점 휴업 상태였다. 그러던 중 급하게 집사가 필요해졌다며 의뢰가 들어왔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던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한다. 당시 나는 달리 하는 일이 없어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나로서는 200%라고 느껴질 정도의 성의와 노력으로 일했더니 조금은 손님의 신뢰를 얻은 것 같았다. 결과적으로 그 고객에게 다른 고객을 소개받고 다음 일로 이어졌다. 우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인류집사든 세계적인 대부부든 모두 인맥이 없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것이다. 연매출 1조 원인 회사를 경영하는 대부호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자인 대부호가 만났을 때 일이다. 경영자끼리 비즈니스 이야기 꽃이 피는가 싶더니 일은커녕 두 사람의 공통 취미인 노래 이야기에 흠뻑 빠졌고 그 이래로 두 사람은 함께 노래방을 즐겨가는 사이가 되었다. 그런데 노래방 친구였던 두 사람은 어느새 손을 잡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고 지금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지내고 있다. 당시 나는 대부호들을 만나면 먼저 집사 서비스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서비스의 장점은 과같이 장사하는 식으로 자기소개를 했다. 어떻게든 일로 연결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서였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자기소개는 나를 위한 것이지 상대방의 이익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 대부호도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사람을 대하고 관계를 맺는 방법에는 공통된 요소가 있다. 대부호에게 배운 관계의 비결을 나는 대접 인맥 기술이라고 부른다. 대접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무조건 왕처럼 떠받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낮추고 멸사봉공하는 것도 입에 발린 칭찬을 하면서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것도 대접 인맥 기술과는 상반하는 행동이다. 대접 인맥 기술에서 대전제가 되는 것은 인간관계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다 라는 사실이다. 상대방에게 대가를 바라는 자세부터가 잘못되었다. 사람과 사귄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공헌하는 것이다. 즉 공헌할 수 없는 사람과는 오래 만나지 못한다. 신기하게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베풀면 반드시 자신에게 득이 되어 되돌아온다. 대접 인맥 기술이 큰 부로 이어진다는 점은 대부호가 이미 증명해주고 있다. 대접 인맥 기술의 첫 번째 법칙은 인맥은 대접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 이다. 가장 중요한 기본 법칙이다. 첫 번째 법칙을 실천하기 위해서 명심해야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인맥 형성에 필요한 것은 오히려 기브앤기브다. 자신이 먼저 베풀고 꾸준히 베풀어야 한다. 상대방에게 아낌없이 공헌하지 않으면 인맥은 쌓을 수 없다. 그러면 자신만 손해라고 생각하겠지만 손익을 따진 순간부터 더는 인맥을 만들지 못한다. 인맥이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은 상대방과 신뢰관계를 쌓는 시간이다. 눈앞의 대가를 기대해서 잘하고 있는 신뢰를 잃지 않기 바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접하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흔히 자신보다 높은 사람과 인맥을 쌓아서 자신을 끌어주길 바라지만 사람을 가린 시점에서 속마음이 드러나 버린다. 게다가 목표로 하는 높은 사람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우선 접점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것이 돌고 돌아 귀중한 인맥으로 이어진다. 인맥을 짚어보면 아득히 먼 존재라고 느꼈던 사람과도 의외로 가까워질 수 있다. 사람과 사람은 어디에서 연결되어 있을지 모른다. 자신과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면 다양한 기회를 넓힐 수 있다.
대접 인맥 기술의 두 번째 법칙은 인맥은 동등하거나 하위 관계에서만 생긴다. 이다. 위대한 사람보다 위대하지 않은 사람을 소중히 해야 대접 인맥 기술의 효과가 더 큰 법이다. 지금 평범한 사람도 위대해질 수 있다. 후배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자신을 잘 따라준다. 자신이 고객이라면 대접하는 것이 당연하고 특별하지 않지만 고객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준다면 감명이 깊어진다. 게다가 위대하지 않은 사람은 위대한 사람보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 인맥이 자라는 시간은 신뢰를 쌓는 시간인 동시에 과거에 보살핀 젊은 사람이 크게 자라는 시간이기도 하다. 마지막 법칙은 상하 관계를 뒤집어 윗사람과 인맥을 만든다. 이다. 그렇다면 고객이나 상사, 선배 등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사람, 물건, 돈 등의 분야에서 상대방이 뛰어나다면 베풀려고 해도 애초부터 승부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지지 못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반인들은 가지 못하는 날에 최고 경영자들이 모일 만한 장소를 가보는 것도 좋다. 새벽 시간대 호텔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또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최고 경영자와 알게 된 사례도 있다. 서로 지위와 입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취미나 스포츠, 봉사활동과 같은 체험을 함께하면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유대관계나 동료의식이 형성되기 쉽다. 즉, 세계적인 대부호와 집사라는 비즈니스 이해관계에서 취미나 스포츠, 봉사활동을 함께한 동지로 관계를 뒤집을 수 있다. 사람들은 인맥을 쌓을 때 무작정 지인부터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인을 늘리는 것과 인맥을 쌓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다. 나도 창업했을 당시에는 인맥이 곧 지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창업주와 같은 부유층을 목표로 삼아 그런 사람들이 참석하는 파티를 찾아다니곤 했다. 그런데 좀처럼 일로 연결되지 않았다. 인맥을 얻기 위해 뛰어다녀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은 것이다. 지인과 인맥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신을 도와주는가 여부에 있다. 예컨대 업무상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부탁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주는지 생각해보자. 수많은 지인 중 하나에 지나지 않다면 애써 시간을 내서 도와주거나 편의를 봐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기회를 주는 사람도 자신을 도와주는 귀중한 인맥 중 하나다. 많은 대부호를 보고 있자면 인생을 개척하는 수단으로서 인맥만큼 효율적인 것은 없다고 느낀다. 인맥의 큰 효능은 성공의 지름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인맥을 가지고 있으면 일이 쉽게 풀린다. 이직할 때도 마찬가지다. 보통은 구인 공고에서 정보를 모은 뒤 이력서를 내서 서류 심사를 받고 3번 정도 면접을 거쳐야 겨우 채용되지만 소개받은 경우에는 바로 결정된다. 나도 직장인 시절의 지인 소개로 외국계 기업에 이직할 때 면접에서 업무 내용 설명이나 채용 조건 협상 등이 이미 채용을 전제로 진행되어 논란 적이 있다. 반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도 상사의 인맥에 들어있지 않으면 승진하지 못한다. 상사가 당신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잃는 것이다. 이직할 때뿐만 아니라 부서 이동이나 프로젝트 참여 등을 희망하는 사람은 우선 자신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인맥이 넓어질수록 잡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 명함을 교환하거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친구를 맺으면 인맥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착각했다. 그러나 인맥 만들기는 실천 기술이다. 타고난 자질이나 특별한 능력은 필요 없으며 올바른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기만 하면 누구나 익힐 수 있다. 대접 인맥 기술의 3가지 법칙을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끊임없이 대접하라, 상대방에게 베풀어라 라고 해도 막연하게만 느껴지는데 이는 중 고등학생이 동아리 시합에서 팀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라는 말처럼 쉬운 말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 무한 신뢰를 얻는다. 대부호가 생각하는 인맥의 가장 큰 대가란 바로 이 만족감에 있다. 이는 자신이 베풀므로써 행복해지고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가족 사이가 좋아지는 등 상대방이 기뻐해주니까 좋은 것이다. 남에게 베풀어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인맥의 대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대접 인맥 기술의 진리다. 인맥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대접하는 마음이다. 대접이란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
상대방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행위이다. 대접은 특정 인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사람을 가리지 않고 두루 실천해야 몸에 익는다. 메일을 한 통 쓰는 것도 상대방 입장에서 쓰는 사람과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써서 보내는 사람은 받는 입장에서 볼 때 인상이 전혀 다르다. 인간관계를 키우기 위해서는 수고와 시간이 필요하다. 수고와 시간을 아끼면 좋은 인맥은 쌓이지 않는다. 대부분은 이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떤 대부분은 명함을 준 모든 사람에게 메일 또는 편지를 보낸다. 인맥 만들기는 씨 뿌리기다. 나는 2008년 1월에 집사회사를 창업했는데 그때 만난 사람에게 지금도 업무를 의뢰받고 있다.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영업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오히려 업무의 용건으로 만날 기회가 더 많았다. 하지만 나는 집사로서의 자세를 늘 잊지 않도록 노력했다. 아무리 친해져도 정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축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말을 걸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맥 만들기란 예컨대 미지의 씨를 뿌려서 텃밭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반년이면 싹이 나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 10년 뒤에야 싹이 나오는 것도 있다. 자신과 입장이 같거나 또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나는 기업가 교류회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실패로 끝났다. 기업가는 모두 이를 얻기 위해서 참가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아무런 진전도 없었다. 결국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만 하는 모임이 되어버렸다. 처음에는 자신을 대단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고 점점 실적과 개성을 드러내면 더욱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실력을 천천히 꾸준히 보여주는 것이 신뢰와 인맥으로 이어진다. 불편한 장소에 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그러한 곳에서 한 단계 성장한다고 믿는다. 세상에는 다양한 생각 방식이 있어서 인맥을 만들 때는 그들의 생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배워야 한다. 거기에서 행동 원리를 알 수 있다. 그것이 인맥을 구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니 자신의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과 전혀 다른 세계에 불편한 파티에 가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대부분은 이처럼 항상 세상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 대부호 중에는 70이나 80이 넘어도 젊은이들의 모임에 스스럼 없이 가고 젊은 직원들의 회식에 끼는 사람도 있다. 대부호들은 하나같이 불편한 자리에 참석함으로써 자신의 세계를 넓힐 수 있다고 믿는다. 큰 꿈을 말해야 사람들이 모인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을 말하는 것이 좋다. 단 협력자가 나타날지는 그 꿈의 크기에 달려 있다. 어떤 대부호는 이렇게 말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라멘 가게를 차리고 싶다 라고 말하면 누가 협력해 주겠는가? 같은 말이라도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저렴하고 맛있는 라멘을 만들고 싶다거나 라멘을 통해서 빈곤과 아사를 없애고 싶다고 말하면 협력자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즉 작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큰 꿈을 말하지 않는다면 주위의 사람이 모이지 않고 꿈을 실현할 수 없다는 뜻이다. 대부호가 말하기를 큰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행복해지는 꿈이 아니라 타인에게 공헌할 수 있는 꿈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대부호들의 공통점은 자사 직원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경영자와 직원은 고용 관계이지만 대부호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불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사장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종업원들이 일하는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일하게 해준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부호 중에 좋은 인맥을 가진 사람의 공통점은 인생에 좋은 스승이 있다는 점이다. 스승으로는 주변 인물이나 역사상의 인물도 괜찮으며 자신을 제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어도 좋다. 즉 자기 뜻대로 스승을 정하기만 하면 된다. 물론 왜 그 사람을 스승으로 정했는지는 생각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부호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친구가 있다. 한 50대 대부호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80대의 스승을 찾아가 지도를 받거나 이야기를 듣는다. 그 사람은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이라며 여전히 만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고비가 있을 때마다 찾아간다고 한다. 예를 들어 그가 사업을 접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상담하면
스승은 너는 이 사업을 접고 자신의 회사를 구했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무리를 하더라도 종업원이나 주위의 개인 자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계속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싶은 거냐? 왜 그 회사를 시작했나?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고 한다. 대부분은 그 선생님의 물음을 여러 번 떠올리면서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물론 비즈니스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생각하는 방식이 매우 공부가 된다고 한다. 그야말로 인생의 스승이다. 진정한 인맥을 쌓은 사람, 인맥으로 사업과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은 인맥이 있다는 말을 가볍게 하지 않는다. 우리 회사의 대부호 고객들에게서도 그런 발언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이라면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인맥이란 자신이 받는 상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해주고 싶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인맥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고 인맥의 본질을 파악하면 할수록 인맥이 있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인맥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다. 인맥을 쌓는 데 필요한 것은 본서에서 여러 번 언급한 공헌이다. 상대방에게 공헌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대화를 나누고 관찰하여 상대방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만남을 이어가야 한다. 물론 그 공헌의 대가가 자신에게 돌아올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남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런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남에게 공헌한다. 그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좋은 동료가 모이면 인생의 인맥 만들기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은 혼자서는 살지 못한다. 그리고 혼자서는 사회생활도 사업도 하지 못한다. 반드시 사람과 엮이고 사람과 도우며 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맥의 본질을 파악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회생활과 사업에서 모두 성공할 수 있다. 또한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자의 인맥 중에서